읽고 싶은 책을 찾아 헤매던 과정도 불편함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거운 책을 들고 책장을 넘기는 일도 수고스러운 일이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닐까요? 디지털 기기 하나만 있으면 수천 권의 책을 담을 수 있으니까요. 사람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며 물건을 전하기보다 디지털 기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러나 빠르고 편리하게 전달합니다. 현대 인류가 디지털의 장점에 매료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디지털적인 삶은 시간과 공간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줍니다. 행동은 실제 생활에서가 아니라 화면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옷조차도 직접 입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클릭 한 번, 터치 한 번이면 필요한 정보가 쏟아집니다. 남태평양 바다에 가고 싶은 상상을 현실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무척이나 편리하고 신기하긴 하지만 모든 기술, 과학의 산물은 어두운 면을 갖고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도 마찬가지죠. 디지털 기술을 통해 인간은 어떤 세상을 선택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진정 더 자유로워진 걸까요? 더 행복해지고 있을까요? 디지털이 현대 문명을 사로잡은 위력을 갖게 된 계기를 돌이켜보죠. 소통의 어려움을 겪던 연인 로미오와 줄리엣의 이야기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창문을 통해 사랑의 미로를 속삭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들킨 연인들에게 특단의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창문으로조차 마주볼 수 없게 된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모스부호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서로의 방을 연결한 전선을 통해 모스부호를 보내면 손전등보다 더 간편하고 감시의 눈도 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비밀은 없는 법. 이마저도 들켜 전선을 이을 수 없을 정도로 한 사람이 아주 먼 곳으로 이사를 갔을 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로미오, 보고 싶어요. 울지만 말고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미오. 육상 경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먼 거리를 지치지 않고 전력을 다해 달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사람이 나눠서 릴레이 방식으로 달리는 것이죠. 서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연인도 수백 킬로미터마다 바통에 해당하는 장비와 관리자를 두면 어떨까요? 한쪽에서 보낸 메시지를 중간에 있는 관리자가 수신하고 관리자는 다시 같은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중계소를 여러 곳 두면 아무리 먼 거리라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먼 거리도 사랑을 가로막는 장벽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전압을 증폭시켜주는 장치를 만들면 전기 신호를 멀리까지 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전자석을 이용해 자동으로 스위치를 여닫는 장비가 있으면 굳이 중계소에 관리자가 없어도 됩니다. 사람의 손이 아닌 전류에 의해 스위치를 제어하는 릴레이 장치. 이 장치를 이용해서 뭔가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릴레이를 이용하면 실제로 계산기 혹은 컴퓨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먼저 연산을 할 수 있는 회로인 릴레이 계산기의 스위치를 켜 7 빼기 3의 계산을 해봅시다. 7의 이진수 0111의 형태로 스위치를 켜고 3에 해당하는 1101의 형태로 스위치를 제어합니다. 그러자 결과값으로 전구는 0100의 형태로 켜집니다. 10진수로 전환하면 4라는 정답이 나왔죠. 사람이 직접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 아니라 전류에 의해 제어되는 장비를 이용하면 더 복잡한 계산도 더 빠르게 할 수 있게 됩니다. 125 더하기 2013의 계산을 해봅시다. 우리에게 익숙한 10진수로 125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기계에서 이진수의 형태로 스위치가 제어됩니다. 그리고 다시 10진수로 2013을 누릅니다. 기계에선 2013의 이진수의 형태로 스위치가 켜지거나 꺼집니다. 합계 버튼을 누르면 바쁘게 스스로 스위치를 껐다 켜면서 회로 연산을 한 릴레이 컴퓨터는 결과값으로 10000, 10, 110, 10을 도출해내고 사람에게는 익숙한 10진수로 변환해 2138이란 결과값을 보여주는 거죠. 전쟁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부추겼습니다. 배포의 사거리를 계산하는 과정은 약 200단계에 20시간이 걸려야 풀 수 있는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1946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한 거대한 기계가 만들어졌습니다. 무게 27톤에 달하는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 애니악. 애니악이 포탄의 계산 문제를 풀어낸 시간은 단 30초였습니다. 애니악은 1초에 5000번의 덧셈, 357번의 곱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애니악이 속도를 높인 비결은 18,000개의 진공관. 진공관은 마치 수도꼭지처럼 전류를 보냈다 막았다 할 수 있는 장치입니다. 즉, 수많은 회로의 전류를 온시키거나 오프시키는 스위치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진공관은 엄청난 전기를 먹어치웠고 열을 견디지 못하고 쉽게 타버리곤 했습니다. 깨지기도 쉬웠습니다. 불편한 진공관을 대신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현대 디지털 문명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기 시작한 출발점. 그것은 1947년 크리스마스를 이틀 앞둔 어느 날이었습니다. 미국 벨 연구소의 새 연구자는 반도체 조각으로 트랜지스터란 장치를 만들었습니다. 반도체를 이용해서 진공관처럼 전류를 증폭시키고 스위치처럼 제어하는 데 성공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전파를 골라내고 증폭시켜 소리가 나오게 해주는 수단으로 진공관이 유일했습니다. 그런데 진공관이 발명된 지 41년 만에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그 기능이 대체된 것입니다.